청년들하고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일학교 같은 데서 이제 한번 특강 같은 거 이제 부탁하면 주로 어떤 내용 하셔요? 이제 거기서는 뭐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기독교 이런 내용이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이지 않다. 우리가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묻지 않아요? 굉장히 궁금해하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접근하고 저런 내용이 있구나.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지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뭐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 시간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강의를 듣고 나면 예. 또 과학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좀 궁금해하고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예. 태양하고 달이 크기가 같다고 하셨잖아요. 겉보기 크기가요. 겉보기 예. 크기가? 실제로는 400 반지름이든 지름이든 태양이 400배입니다. 그럼 뭐 부피는 400의 3승이니까 그건 뭐 엄청나게 예. 거리가 있는데 계기식하고 계기원식 때 이게 같다 크기가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저기 계기 월식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예. 태양이 가신다. 예.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밌어요. 오랜만에. 이과생이셨나 보다. 아니, 나 예. 완전 문과예요. 그냥 와. 유명한 기초를 배우려면 어느 정도 수업을 이마생으로 좀 받아주시면 과학에 좀 관심 없는 분들은 힘들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재밌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예. 솔깃하고. 생물이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대폭발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전제로 한다면 저는 뭐 저기 인문계니까 저 그쪽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 별자리인데 그 오리온 자리를 보면 그 지금 있는 그 오리온 자리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렸었던 그 오리온 별자리하고 지금 있는 오리온 별자리하고 상당히 일치한다고 봤을 때 그때 뭐 이집트 문명이 한 3000년 BC 된다고 봤을 때에 5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오리온 자리 별자리가 이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남아있다는 거는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욥기에 보면은 삼성을 풀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결단코 그 묶여져 있는 별자리를 풀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대폭발 이론에 의하면은 별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정도 시간이 그 반만 년인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의 어떤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5000년이 이 우주 역사로 보면 그건 정말 작은 시간이잖아요. 예. 지금 우주 역사가 여기 138억 년인데 138억 년입니다. 거기에 5000년 이렇게 이거는 하루 생각할 때 1초도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욥기에서 보면 너희가 별자리는 하나님이 묶고 놨기 때문에 그거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런 어떤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그게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의 어떤 그 모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근데 저는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 축이 저는 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 대폭발해서 풀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뭐 흐트러져서 막 멋대로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은 지금 그 우리가 저기 오리언자리도 보면은 그게 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네네. 붙어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번 뭐 찾아보시죠. 뭐 비슷비슷한 어떤 그 정말 그게 3,000년 여러 전에 개- 저기 보면은 그 오리온자리 별자리들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을 보면은 아주 그 거의 뭐 오착 없이 딱 정확하게 그려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몇 천 년 가지고 뭐가 막 변하고 이럴 스케일은 아니니까. 예. 몇 천 년 가지고. 예. 그 요즘 그 양성훈 교수라고 그 창조과학 계시다 밖에 나가신 그 석탄 석유가 지금도 생성된다거든요. 옛날에 있던 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그런 학설들이 많이 나오면서 과연 그 생성되는 석탄 석유는 그 과연 동물 식물이 묻혀서 격변에 의해서 묻혀서 된 거라고만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는 기본적으로 우주가 뭐 한 6천 년 전에 시작했다고 해버리니까. 그분은 이제 창조과학에서 나온 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과학계에서 이제 그 그룹이 또라이 집단으로 돼 그렇죠. 있거든요. 아주 상대를 안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걸 무시를 해야 되니까. 일부 그럴 것 같은 거를 너무 이제 끌어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질 탐사만 전문으로 하는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거를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어디 가서 이게 내가 석탄이 있는지를 매장량 같은 걸 추정하고 시추하고 예를 들면 이거는 돈벌이거든요. 예. 철저하게 지금 확립된 이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막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거 갖다가 하라고 하면 아마 다 망할 거리요. 예. 철저하게 그 지각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지금도 계속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예. 그게 다 그래서 이 그 석탄 석유 관련해서는 그냥 막연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게 워낙에 큰 산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2000년 지난 세기 한 최소한 100년까지 100년 길게 보면 150년 정도는 석탄 석유 에너지의 시대잖아요. 그때 뭐 엄청나게 여기에 지금도 산유국이 돈 다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파서 나오는 뭐 이런 거지 막연하게 관념적인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 새로 생성되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뭐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일부 그리고 갈탄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 지역에 갈탄이 좀 있잖아요. 갈탄은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보면 거의 나무 이 정말 모습이 있대요. 그거는 형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6,000년 전에 이래버리면 그리고 옛날 석탄은 고생대 때 요즘으로 치면 고사리과 이 식물들이 그때는 많았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화석 형태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한 면만 보고 계속 그쪽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맞추다 보면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격변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 그 어떤 게 어마어마한 그 환경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격변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서 그게 이미 땅에 묻혔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무슨 막 뭐가 격변이라기보다는 지금도요 판 이동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판이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에 몇 센치 이러니까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걸 억년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그냥 대륙 하나가 다른 대륙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몇 천만 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 대륙하고 한국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그게 이제 이게 판이 그리고 기기묘묘하게 아마 보시면 아프리카랑 저쪽 뭐죠? 예, 이렇게 맞추면 비슷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만 년 몇 천만 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억 년 지금 얘기하면 네. 나무 같은 게 이제 석탄이 되려면은 굉장한 격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전체가. 열과 함께 예. 그게 순식간에 갑자기 타서 갑자기 매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어떤 격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창조과학에서는 너무 노화 홍수에다 너무 포커스를 예. 거기다 다 맞춰버리려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노화 홍수 외에도 뭐 다른 현상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노화 홍수만이 큰 격변인 것처럼 그게 다 맞춰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의도는 너무나 좋은데 너무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과학자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는 창조과학회 멤버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디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 그 아는 서클 안에서 제가 느꼈던 일종의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박 4일간 예.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투어했는데 그랜드 캐년 이런 데 투어. 예, 저도 압니다. 그거는. 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설득력이 있죠. 그게 이제 그런 캐년이 금방 만들어진다라는 것의 핵심이잖아요. 예, 몇 가지 좀 이상한 화석 이게 뭐 설명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예. 근데 그거는 한다고 치지만 그러면 빅뱅이니 뭐니 다른 것들은 전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샌디에고에서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루어진 그를 제가 미국 살 때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홍수, 이 홍수 지질학 이쪽에 너무 포커싱 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지질학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지질학은 지구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게 무슨 어떤 우주 전체라든지 이렇게 확대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달에 물이 있어서 홍수가 날 리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수성은 화성은 그러니까 지구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고 지구에 일어난 어떤 현상을 좀 너무 이걸로 모든 걸 그냥 얘기하기에는 이 모든 우주 초신성 폭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창조과학에서 설명하느냐는 거죠. 그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작동하는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팅해서 딱 그냥 6,000년 전에 그냥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1만 년을 표준을 해서 상대적으로 연도를 측정하는데 예. 지금 이제 아까 37억 년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설인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그 우주 배경 복사 이거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물리학이 어쨌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 물리학의 표준 이론이 그렇다라고 예, 이거는 모든 물리학자가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 최소한 물리학자라면 천체 물리학자라면 138억 년 전이라고 예. 그쯤 이제 지구의 생성 아까 우주 지구는 한 뭐 45억 년, 50억 년 태양계는 그 정도고요. 전체 우주가 우주 우주를 사람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예. 창조과학계에서 말씀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많은 근거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사실 또 이게 창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억지로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하면은 무리가 생기는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그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예, 무슨 선교사님 그 매년 그 투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예. 4번 정도. 네, 네. 3박 4일, 2박 3일 정도. 네. 근데 이제 그 비료를 털어서 쭉 설명을 해요. 이제 또 화석류도 금방 시체를 하면은 이 모둠에 따른 200년, 250년 정도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는 그 일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류 과학계에서 설명해서 그거를 관철시켜야 그게 이제 되죠. 그게 진짜 예 그렇다면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같은 그의 일반인들이 헷갈리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주류 과학은 시도를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몇 개 부딪혀 봤는데 말이 안 통하고 쉽게 얘기하면 또라이 집단으로 그냥 예 컬트로 지금 딱 취급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크리스천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인하우스 디베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고 그 의도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귀 기울여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과학계에서 인정 못 받고 거기서 검증 왜냐하면 과학계는 검증하면 받아들이는 집단이거든요. 말씀드렸던 이 1950년까지 빅뱅 이론은 그건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게 무슨 과학 이론이냐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얘기할 때 우리 그 당시에는 뭐 구교겠죠. 거기서는 못 받아들였잖아요. 어떻게 그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너무 어떤 교조주의랄까요? 거기에 매여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그 팩트를 무시하고 너무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이제 뭔가 종교는 과학하고는 다른 영역처럼 약간 좀 비이성적 내지는 반이성적 집단으로 그게 젊은 세대에 먹히겠냐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인하우스에서 우리끼리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는 정말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3장 9절에 보면 하늘 위에 점프되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려 함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어떤 이 땅이 새롭게 성립된 그 노아의 홍수를 전제로 해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눈 감아버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을 할 때 그 변증을 할 때에는
노아의 홍수의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수억 년 전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걸 논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이게 또 언제 이론이 어떻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에 대한 그 변증을 할 때에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지를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설득이 되면서도 일부러 그걸 갖다가 뭉뚱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과학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변증하는 게 혹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라고 변증하는 거는 그건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의미 있고 저도 그거는 뭐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6,000년 전에 뭐 우주가 시작됐다든지 막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는. 그거는 저는 아니다. 노아 홍수를 부정하거나 이 얘기는 저는 그거는 뭐 아닌 겁니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보다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세팅하는 채로 딱 6,000년에 스타트하고 필요하면 그때 지구 저 밑에는 석탄도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창조과학에서는 그 인간 아담이 1만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원로예요. 6,000년 전에 6,000년 전은 아닌가요? 1만 년 전이죠. 예. 그래서 뭐 개수를 따지면은 그 940년, 990년 다 되면 10,000년 전이라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아이잭 뉴튼 있잖아요. 이분도 계산했어요. 7천 몇 년이에요. 그분도.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무슨 지질학적인 이런 결과, 우주론 이런 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그때 이 북아일랜드 주교분인가 뭐 이분이 아마도 그 6천 몇 년으로 처음 계산했고 그게 계속 지금은 젊은 지구론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기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 하는 거하고 그거는 또 좀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제가 모르는 걸 뭐 너무 또 얘기할 수는 없어서. 우종학 교수 과학과 신학대요. 예. 또 이제 최승은 교수가 최근에 또 과학과 신앙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이공계통 출신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가 크리스찬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진화론이나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럼요. 성경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 미국에서 그런 통계가 있대요.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과학자들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인문과학자고 제일 과학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사회과학자고 비판적이니까 신학자들이 제일 하나님 못 믿는다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할 것 같으면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종학 교수님 같으면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138억 년 전. 예. 그분은 뭐 천체 물리학자시니까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요. 아주 독실하신 분이고 저도 그 과신대 거기는 후원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직접 만나거나 뭐 소통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교수님이 그 박영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창조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였다고 유신진화론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뭐 저기 어려움이 좀 당했어요. 근데 다 이제 법적으로 다 이겨가지고 다시 복권이 되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장신대쯤만 돼도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창세기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내는데 총신쯤 되면은 좀 어렵고 서울신대는 지금 갈등 중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7 days 이게 나오죠. That divide the world 해서 존 레녹스 교수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이분은 이제 창조과학교, 우리나라 창조과학교에서 얘기하는 젊은 지구론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지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지 하는 걸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영 크리에이션, 그 크리에이셔니즘, 뭐 영어트 크리에이셔니즘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게 대의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한 그 시대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는 아예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불특정 기간이 떨어져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까지 다 얘기하면서 나와 있는 아주 자세한 내용입니다. 예, 사실은 예.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저도 하도 그래서 한번 또 이건 뭐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물리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우주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궤도가 어떤지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기기묘묘한 거예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얘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 배경 복사 했던 이 사람은 사실은 결국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시작된 우주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매우 정교하고 균형 잡힌 환경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결국 이 과학의 결과는 모세의 5개 책, 모세 5경에 나오는 얘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까지 물리학자예요.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입니다. 너무나 많은데 몇 개만. 프리먼 다이슨이라고요.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물리연구소 소장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미국에 와서 우주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마침 이때 인류가 나타날 것을 알고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템플턴 상이라고 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초대 템플턴 상 받으셨고요. 이분도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 재단이라는 데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재단인데 기독교 사업가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그 재단에 출원을 해서 거기에서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주옥같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먹힐 만한 아까 거기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많은 책들이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데요. 시그니처 인 더 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지금 그래서 주옥 같은 많은 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마이클 덴튼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책도 전부 그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 거기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연구해서 그 현대 과학이나 뭐 이런 거하고 어울리는 형태로 일종의 기독교 변증을 하고 있는 그거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고 그 뒤에서 돈을 대는 데가 템플턴 재단이고 거기에서 만든 상 중에 하나가 템플턴 프라이즈, 템플턴 상이고 한경리 목사님 받으셨던 그 상을 아까 프리먼 다이슨도 받았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이제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이게 물리학의 한계는 뭐냐면 우주를 얘기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뭐 굉장히 복잡한 물리학 공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망원경을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런 대부분 일반인들에겐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수억 년 전 뭐 이런 게 정말 그 있었을지 그거 어떻게 믿어. 그냥 우리의 추론을 거기까지 확대시킨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생명하는 우리 생물학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도 세포는 있잖아요.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볼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존 포킹원이라는 분은 원래 이분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쿼크 입자 발견한 아주 그 이론 물리학에 거의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만두셨어요. 이런 거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성공의 사제에 두셨습니다. 그분 책 중에 양자역학과 신학이라는 책, 이거 굉장히 얇은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